안녕하십니까, 문톨란TV입니다. 대장동 혐의 관련해서 이재명의 재판이 열렸는데, 자, 남욱이 지금 2회 연속 주요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양심껏 법정에서 일종의 그 폭탄성 진술을 했습니다. 이래서 또한의 그 유동규의 그 증언을 통해서도 이재명의 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해서 그가 다 보고를 받았고 지시했고 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드러났지만, 이제 남욱까지 법정에 나와서 당시 민간 사업자 중에 핵심적인 인물에 있었습니다. 유동규에 이어서 남욱까지 결국 그 이재명이 그동안 법정에서 했던 거짓말들, 나는 모른다, 위례에서 이거 개발 비리는 뭐 유동규가 업자들하고 어떻게 짜고 했는지 몰라도 나는 모른다라든지 상당히 무책임한 이런 그 비양심적인 꼬리자리기 같은 그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해왔는데, 지금 그 결국 이렇게 해서 비리가 저질러졌고 이재명이 개입을 했고 민간 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이 이재명의 당시 그 성남시장 재선 이 관련해서 돈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보다 지금 분명해지고 있어요. 자, 법정에서 둘이 충돌을 했습니다. 자, 남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민간업자 참여를 보고하자, 유동규가 보고하자, 이재명이 아주 좋아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재명이 그 공약이, 성남시장 재선 공약이 위례 신도시 개발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공공개발로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성남시 의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새누리당의 그 시의원들이 이건 안 된다, 공공개발로 하게 되면은 그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 그와 관련해서 유동규도 과거에 어느 그 재판에 나와서 이재명이는 아주 그 비인간적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공개발을 통해서 거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극소수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고 이재명이 자기 앞에서 직접 했던 얘기, 이런 것도 폭로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이 이제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위례 신도시 그 약속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제 이 공공개발이 아닌 다른 방식의 아이디어를 이제 남욱 등 민간업자가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위례 신도시가 개발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비리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부정한 정치 자금이 이제 거기 들어간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관 반민, 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은 뭐 새로운 게 아니다. 그걸 뭐 남욱 당신의 뭐 아이디어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우리 성남시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뭐 내가 유동규한테 보고를 듣고 좋아했다고 하는 증언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남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위례 사업은 재명아 당시 너의 그 공약이었다. 그래서 내가 접근을 한 것이다. 나중에 결국은 반관 반민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해서 위례 신도시 개발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개발에 성공하면 재선에 유리했던 것 아니냐, 실제로 그 뒤에 흐름이, 개발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면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이재명의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또박또박 아주 그 답변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뒤에 일련에 쭉 이어진 흐름들, 대장동 개발 비리까지 이어진 흐름들을 보면은 결국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남욱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위례에서 자신이 이재명 등 성남시에서 자리를 잡고 대장동 개발 비리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법정에 나와서 한 바가 있고, 실제로 남욱이 대장동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죠. 거기 이제 김만배가 들어오면서 사업자 우선권에서 2위를 밀려났지만 처음엔 1위였습니다, 남욱이. 그러면서 남욱이 마련한 그 정치 자금에 의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때도 재선 때 자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경선 때도 필요한 자금 8억 5천만 원을 남욱이 결국 마련해가지고 조달하는 이런 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욱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을 대고 아이디어도 대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 성남시장에 있을 때 재선도 하고 경기도지사까지 했는데, 이거 이제 불법이 드러나니까 완전히 뭐 자기는 민간업자들을 뭐 소 돼지 보듯이 봤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접근자조차도 못하게 했다는 식으로 완전히 얼굴을 안면을 바꾸고 비난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상당히 아마 남욱으로서는 불쾌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법정에서 남욱이 아주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제1당의 대표이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지금 이제 다
폭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김동연 재판부가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맡고 있죠. 형사합의 33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측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의 이 질문이 말이죠. 이 완전히 재판 지연 의도가 엿보이는 이런 식의 행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혐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고 이러면 재판이 신속하게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진행이 될 텐데, 관계없는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대장동 관련해서 물어볼 그런 내용을 질문을 해가지고 재판의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전혀 무관한 질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재판을 일종의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은 그겁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대장동 비리 여러 가지 혐의들이 대법원까지 최종 심리가 나지 않게끔 하겠다. 저는 그런 의도가 지금 강하게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얍삽한 방법들을 많이 쓰고, 최근에는 법정에서 그렇게 오히려 그 재판 진행의 흐름을 막는 시간 끌기 같은 이런 형태의 질문들을 하니까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딱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그 김동연 이 재판부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그동안 재판의 어떤 그 재판을 지연시키고 하는 이런 행태를 아주 신물나게 봐왔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행태가 나오니까 바로 그 제동을 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재판부가 공판 중에 중간중간 이 질문을 좀 신속하고 간명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후 진행될 대장동 의혹, 이게 어떻게 보면 본 비리라고 할 수가 있죠. 몸통 비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하고 자꾸 질의라든지 답변이 반복되는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측을 겨냥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 이재명 측 변호인이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던 C7의 법률 자문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또 다른 자문단에 누가 있었느냐, 시기는 언제쯤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반복해서 물으니까 재판부가 딱 제동을 걸었어요. 피고인 측. 그러면서 불러세우고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자꾸 그 상세히 묻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왜 이 검찰 시간에 우리한테 2배를 달라고 했던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식의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아라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6시가 되면 이제 신문을 마무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질문이 나오니까, 자, 재판부가 재판 진행 사항을 점검한 뒤에 앞으로 예정된 시간을 넘겨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도 법정에 출석해야 될 증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루에 증인 신문을 1시간씩 더 하겠다. 그러니까 6시에 끝나는 재판을 앞으로 7시에 끝내겠다. 그렇게 되면은 한 달을 벌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재판이 늘어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피고인 이재명 측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증거 김동연 판사는 투표의 전날도 지금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면 당의 대표인데 이재명이 이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이 공당의 대표가 됐던 대기업의 사주가 됐던 법정에서 원칙적으로 그런 거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오로지 피고인의 똑같은 피고인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의도적인 이런 게 있다. 고의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목적이 보인다. 이걸 이제 재판부가 감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7시까지 하겠다. 7시까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는 거의 이재명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나와가지고 오후 7시까지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선언을 했어요. 이 김동연 재판부가. 일주일에 거의 3회씩 이렇게 재판이 있기 때문에 또 수원지법에서 다른 걸로 추가 기소되면 거기서 또 재판이 있을 텐데,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이 측에서 여기에 강하게 반발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김동연 재판부가 이재명의 위중교사 사건도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김동연 재판장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말해서 이제 재판 기일을 잡는 거, 그러니까 재판 시간을 언제까지 하는가 하루에, 그다음에 재판 기일을 언제 잡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 재판장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전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속도를 내고 재판기를 많이 잡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 위중교사 요거는 뭐 아주 빨리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3심까지도 아주 속전속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이재명의 명줄,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바로 김동연 부장판사입니다. 33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김동연 이 재판부가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해도 거기에 제대로 어떤 뭐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저 투표날 하루 전날도 나오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약점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이 재판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계속해서 지금 받아야 되고 늘어나는 상황이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